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2월 10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문 정권 들어서 29번째로 야당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임명된 장관급 인사죠. 11일 임기가 시작된 황 장관은 부적격 논란이 계속 일었던 인물입니다. 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황 장관은 가족 3명이 개설한 은행 계좌가 지난해 상반기까지 46개고요. 2017년부터 매년 해외 가족여행을 했습니다. 계좌가 많고 해외 가족여행을 한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2019년 매월 생활비로 60만 원 정도만 썼다고 주장을 하고 국회 본회의 중에 병가를 내서 가족여행을 갔다 와 논란이 된 것이죠. 또 교육 평준화를 말로는 강조하면서 2019년 자신의 딸은 자유형 사립고에 보냈다가 한 학기에 학비만 2,100만 원인 외국인 학교로 전학을 시켰습니다. 황 장관은 박사학위 논문도 표절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용이 전공인 부인은 2018년 황 후보자 지인이 지도교수인 한양대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을 했고요. 산학협력연구비까지 받아 소위 남편 찬스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한국문단의 기득권층 성폭력 행태를 고발하면서 문학계 미투 운동을 촉발한 최영미 시인은 10일 황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 이제 분노할 힘도 없다고 했습니다. 또 이 정권에서 출세하려면 부패와 타락이 필수라고 비판했습니다. 탈법과 불법의 경계를 오가면서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은 황 장관만의 행태는 아니죠. 최근 임명된 박범계 법무장관은 자신과 아내의 재산을 공직자 신고해서 상습적으로 누락을 했습니다. 폭행 혐의로 기소까지 돼 있는데도 임명이 됐죠. 3일 전에 취임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외국어고, 과학고 등 특목고 폐지를 앞장서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위장 전입 논란에 더해서 자신의 딸을 외국어 고등학교에 보냈고 딸이 가겠다는 걸 어떻게 말리겠느냐라고 해명을 합니다. 남의 자녀는 특목고에 못 가도록 아예 특목고를 없애려고 들면서 자신의 자녀는 특목고에 보내는 이중성이죠. 9일 취임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부동산 문제가 너무 복잡해서 신고 누락과 꼼수 증여 등 여러 가지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1995년부터 집 3채로 16억 원의 차익을 얻었고요. 사회 초년생 시절 아파트를 장만한 장남도 위장 전입 의혹이 있습니다. 외교부에 들어갔던 차남은 정부 지원으로 유학을 다녀온 뒤에 외국 회사로 이직해서 거액의 연봉을 받고 있어서 이른바 외교부 먹튀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한편 조국 전 장관에 따른 한국전력 산하 한일병원에 인턴을 신청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조 전 장관 아내가 1심 판결에서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에 유죄가 나왔고 딸도 공범으로 지목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의사 자격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아무 반성도 않는 듯이 딸의 전문의 과정을 밀어붙입니다. 이게 끝은 아닙니다. 9일에는 서울중앙지법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해서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문재인 정권 당시인 2017년 7월부터 2018년 11월 재임했던 인물이죠.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환경부 공무원 13명에게 강제로 물러나게 하고 내정자가 임명되도록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봤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강요죄까지 적용을 했죠. 실제로 이번 사건은 박 정권의 이른바 문학의 블랙리스트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공공기관의 인사 비리와 정부 지원 대상 차별은 그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죠. 사법부도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역사상 초유의 판사 탄핵 과정에서 거짓말 논란이 불거졌고요. 법관의 정치 중립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법관의 정치 중립은 헌법과 법관 윤리 강령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만큼 사법부 독립의 핵심이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른바 사법농단으로 재판을 받은 이유도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서 이른바 재판 거래를 했다는 혐의 때문입니다. 그런데 검찰의 전임 대법원장 등을 수사 의뢰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 임명동의 과정에서 판사들에게 출신 지역과 대학별로 야당 의원들을 할당해서 찬성 로비를 하고 자료는 삭제한 것입니다. 이런 대법원장 아래서 청와대 울산 선거 공작 사건은 기소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정식 공판이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최근 실시한 법관 인사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부인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1심, 2심 유죄를 선고한 재판장들을 이례적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대한변협의 전임 회장들은 성명을 냈고요. 권력 앞에 누워버린 대법원장, 국민 앞에 거짓말하는 대법원장은 헌정사의 치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입만 열면 인권, 정의, 평등 온갖 도덕적 명분을 앞세워서 정권을 장악한 운동권 출신들이 실은
그 도덕적 가치에서 가장 열패한 이들임을 보여주는 사안들입니다. 정리해봅니다. 인간이란 원래 죄로 인해 타락한 존재입니다. 이 타락한 인간이 도덕적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패한 죄성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질 때뿐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생겨야 이 땅의 정욕과 탐심에서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아무리 그럴싸한 말을 해도 말만 끝나고 말죠. 오히려 권력을 탐하면서 권력을 비판해온 만큼 그 권력을 거머쥔 뒤에는 세상 사람보다 더 음란해지고 더 탐욕스러워지고 더 거짓되기 마련입니다. 이런 집단을 욕하는 또 다른 집단이 권력을 잡으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뜻에 합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론은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렇게 주님의 뜻을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룰 거룩한 자들이 일어나고 그런 이들이 나라를 이끄는 것이 주님의 뜻에 합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룩한 자들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미래 세대 가운데 금그릇 은그릇이기 전에 거룩한 그릇들, 유능하고 똑똑한 자들이 전에 거룩한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더욱더 알아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자들, 세상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우리 심령 안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자들, 정욕 때문에 이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것을 피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들이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과 선교 한국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런 이들이 일어날 때 주님께서 모든 추악한 권력을 한반도에서 깨부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열방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선교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